안녕하세요. 김지환의 리포트 김지환입니다. 이랬다 저랬다 전 세계를 상대로 밀당 중인 트럼프발 관세 정책의 영향으로 그야말로 시장의 변동성이 극도로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 이제 리포트를 골라왔습니다만 그 가운데 테마 이슈로 이 관세 정책과 관련한 내용 담겨 있는 테마틱 레이더 보고서 먼저 좀 볼까 하고요. 이외에 현재 같은 상황에서 채권 투자는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의견 담은 픽스드 인컴 코멘트 보고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현재 이제 일정상 봤을 때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줄줄이 나올 예정이죠. 해서 저희 보고서도 실적에 대한 프리뷰 그리고 리뷰 보고서들이 이제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실적 전망 담고 있는 BCF 리테일 리포트 좀 볼까 하고요. 이외 깜짝 실적 발표한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의견 담은 리포트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좀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먼저 테마 이슈에 대한 의견 그리고 인사이트 담고 있는 테마틱 레이더 보고서예요. 김성근, 조윤경 애널리스트가 함께 발간했고요. 피크 테리프, 그러니까 관세의 정점, 남은 단계는 협상과 감세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 리포트입니다. 내용 보시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일 발표했던 상호 관세는 예상보다 강도가 높았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때문에 이로 인한 증시의 높은 변동성 구간은 당분간은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먼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 특히 미국 시장에 대한 과도한 우려는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우선 현재 국면 정도면 이 관세의 불확실성도 최고점에 도달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입니다. 물론 상대국들의 보복 조치가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결국 남은 단계는 협상이라는 건데요. 실제 미국 재무장관은 이 상호 관세율을 공개했던 이후에 관세율은 상한선이고 상대국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관세율은 조정될 수 있다라는 여지를 남기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죠. 또 이번 주 시장이 요동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제외한 여타국들에 대한 상호 관세율 적용을 일단 좀 유예하겠다라며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협상이 본격화된다면 커질 만큼 커져 있는 이 시장의 불안감이 어쨌든 줄어드는 쪽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 보고서는 보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더해서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정책이 조만간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역시도 기대 요인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도 최근 감세 정책의 신속한 집행을 촉구했던 바 있기도 하죠. 물론 이 세부 감세 조치가 어떻게 적용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감세 정책이 시행된다면 관세로 인한 악영향을 일부 상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부분 역시 기대할 수 있는 요인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관세 협상 그리고 감세 이렇게 두 가지 요인 이외에도 현재 시장에 대해서 아주 비관할 필요가 없는 이유로 김성근 애널리스트는 이 보고서에서 밸류에이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관세에 대한 걱정으로 M7 그러니까 매그니피센트 7 기업들의 주가 하락이 상당했던 만큼 밸류에 대한 부담을 많이 덜어놓은 상황이라는 이야기인데요. 물론 장기 기대 인플레가 뛰고 있는 상황에서 이 관세라는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더해져 있기 때문에 인플레가 재상승하고 연준이 이 매파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여전히 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하는 리스크 요인이기는 합니다. 때문에 시장을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변동성에 대비해서 조금 분산하는 전략으로 리스크 해지하는 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하고 있고요. 미국 내에서는 밸류 부담이 낮아진 빅테크 그리고 성장에 대한 가능성 갖고 있는 방산, 헬스케어, 인프라 쪽으로의 분산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미국 이외에서는 역시 중국 테크 쪽으로 긍정적인 시각 가져볼 만하다라는 이야기 함께 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야기했던 이 관세라는 변수가 채권 투자 관점에서는 어떻게 녹일 수 있는 부분인가에 대한 의견 담은 보고서도 있어요. 민지 애널리스트 보고서인데요. 지난 2일이었죠. 트럼프 정부의 상호 관세 발표 이후 중국은 즉각적으로 미국에 대한 보복 관세 부과 의지를 밝혔던 바 있습니다. 이후에 미 국제 10년물 금리는 3.8%
때까지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어요. 다만 또 직후에 미국의 고용보고서가 발표되고 매파적인 파월 의장의 발언이 나오면서 급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변동성이 굉장히 커져 있는 구간입니다. 또 이후에도 보면 이번 주 초였죠. 현금 확보 수요 등의 이유를 들어서 장기물 국채가 또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지금 설명드렸듯이 최근 시장 내에서 양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는 변수들이 맞물리면서 국채금리, 특히 장기금리의 변동성이 양쪽으로 굉장히 커져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하는 건데요. 민지 애널리스트는 이 상호관세가 협상을 통해서 다소 완화될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협상 진전까지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때문에 인플레 지표에 대한 경계가 당분간 지속될 거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와 함께 미 국채 금리는 현재 수준을 중심으로 한 높은 변동성 구간을 지속할 가능성이 일단은 높아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정책 불확실성을 지나는 국면, 미 국채 듀레이션에 대해선 중립 의견으로 리스크 관리 전략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 방향성에 대한 뚜렷한 베팅을 하지 않겠다. 리스크 관리에 조금 더 집중하자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요. 다만 한국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의견을 담았습니다. 일단 탄핵안이 인용되면서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 축소됐고요.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아주 적극적인 재정 부양책이 동반될 가능성은 당분간 제한적이다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하는 쪽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미국에서 이야기했던 관세율이 조금 더 높았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장률 하향 그리고 경기 하방 압력이 심화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금통위의 완화적인 통화 정책에 대한 코멘트가 조만간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역시도 감안해야 한다라는 건데요. 이런 상황들은 모두 다 원화 채권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뒷받침하는 요인이다라는 설명입니다. 민지희 애널리스트는 때문에 4월 금통위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전제를 기반으로 원화 채권에 대한 듀레이션 확대 의견을 유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개별 기업들에 대한 리포트예요. 먼저 BGF 리테일에 대해서 향후의 주가 흐름 그리고 실적에 대한 흐름 아주 비관적으로 볼 필요 없어 보인다라는 내용 담고 있는 배송 애널리스트 리포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송 애널리스트는 이 보고서에서 BGF 리테일의 1분기 실적은 영업이익이 1년 전에 비해서 10%가량 감소하는 시장 기대를 하회하는 수준의 실적이 될 거다라고 전망을 했어요.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았던 데서 그 이유를 찾았는데요. 1월 그리고 2월에 폭설이 쏟아졌었고 강추위도 닥쳤던 바 있죠. 때문에 명절 특수를 제대로 누리지 못했던 바 있습니다. 3월에도 꽃샘추위 그리고 변덕스러운 날씨 때문에 분기 내내 비우호적인 기상 여건이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방문객 수 부진 그리고 동일 점포 매출 하락으로 이 기상 여건이 이어지면서 1분기 전반적인 실적이 다소 부진했을 걸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 1분기 실적을 보면 다소 실망스러운 실적이기는 합니다만 향후 실적 그리고 향후 주가 흐름에 대해서는 일단 추가적으로 악화할 가능성이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 방문객 수는 날씨 영향을 받아서 1분기에 다소 부진했던 바 있습니다만 이를 제외하고 보면 뭐 객단가 그리고 출점 등의 이외 변수에서 특이할 만한 부정적인 요인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때문에 날씨가 좀 안정된다면 기존의 성장을 그대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주가가 하락하면서 밸류에이션 프리미엄 리스크를 좀 덜었다라는 것도 일단 긍정적인 요인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모두 향후 방어적인 주가 흐름을 예상케 하는 요인이라는 설명인데요. 정리하자면 전분기 실적은 좋지 않았습니다. 다만 날씨라는 외부 요인에 의한 실적 악화의 부분이 컸다라는 설명이고요. 이를 제외하고 본다면 다른 변수는 그리 부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다시금 정상을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으로 실적도 주가도 추가적인 악화가 제한적인 방어적인 흐름으로 전개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와 함께 투자 의견 매수 그리고 목표가 14만 원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마지막은
LG 에너지 솔루션이에요. 실적 발표했죠. 생각했던 것보다 좋은 실적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 담고 있는데요. 김철중 애널리스트 리포트예요. 우선 LG 에너지 솔루션 전분기, 1분기 실적 보면 영업이익은 상향 조정됐던 추정치 1,270억 원을 훌쩍 넘어서는 3,747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흑자 전환에도 성공한 그야말로 좋은 실적이었습니다. 일부 일회성 수익이 있었고 500억 원가량의 환율 상승 효과도 있긴 했습니다만 그를 제외하고 본다고 하더라도 급변하는 시장 수요 대응을 위한 유연한 라인 전환과 이를 뒷받침하는 제품 포트폴리오 그리고 이에 기반한 높은 협상력 우위 등이 좋은 실적을 만들었다라는 평가이고요. 현재 2차 전지 산업 전반의 적자 생존 구간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을 위시한 경쟁력 우위 상위 업체들의 견조한 실적 그리고 수주 확대는 지속될 걸로 보인다라고 전망하고 있기도 합니다. 물론 관세 또 유럽의 역내 자동차 업계 경쟁력 확보를 위한 액션 플랜 그리고 미국의 IRA 최종 변경 등의 정책 관련한 불확실성은 남아있는 변수예요. 또 그 정책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전반 고객사들의 전략 변화 가능성 역시도 상존해 있는 변수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다만 관세 이슈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만한 측면도 있다는 점 그리고 2분기 중에는 IRA 법안 변경이나 유럽 액션 플랜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될 걸로 보인다는 점 감안하면 어느 방향이든 정책 불확실성은 2분기 중으로는 해소될 거다라는 전망 함께하고 있고요. 크게 상반기 중으로 놓고 보면 2차 전지 업황 역시도 바닥을 통과하는 흐름이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기도 합니다. 해서 투자 의견은 매수 그대로 유지를 했고요. 목표가 역시 48만 원 그대로 유지하며 섹터 내 탑픽 의견도 그대로 가져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이번 주간 나온 몇 가지 리포트들 좀 챙겨봤어요.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 다가와 있는 만큼 기업들에 대한 프리뷰, 리뷰, 실적 보고서들도 쏟아지게 될 텐데요. 포함해서 관심 있으실 만한 내용들 다음 주에도 또다시 추려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한 주 보내세요.